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공항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다. 미숙은 남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 조심하고 사진 많이 찍어줘요. 남편은 한 손에 여권과 항공권을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당신 생각도 좀 하면서 다녀올게. 다음에는 같이 가자, 진짜.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럴 날이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 옮기지는 않았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약속해온 세계 여행. 은퇴한 뒤엔 꼭 한번 떠나겠다고 했던 그 바람이 이제야 현실이 된 거였다. 미숙은 유리병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남편의 모습이 작게 작아지는 걸 바라보다 핸드백 안에 있는 차 키를 꺼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시끄러웠고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와 안내 방송이 섞여 복잡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묘한 조용함을 느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남편의 여행 가방 선물을 옆으로 밀었다. 라디오는 자동으로 켜졌지만 곧 버튼을 눌러 꺼버렸다. 창밖의 빛은 여전히 흐렸고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미숙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은 고요하게 밀려왔다. 이제 진짜 한 달 동안 나 혼자네. 도착한 집, 열쇠를 돌리는 소리, 문을 여는 감각, 발을 들이니 현관 안으로 밀려드는 정적이 조금 낯설었다. 집 안 공기는 어제와 같았지만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의 말소리, 발소리, TV 소리, 전화 받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빠져 있었다. 미숙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았다가 금세 일어섰다. 아무 일도 없지만 괜히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주방 쪽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찬밥, 반찬, 정리된 식재료. 늘 그렇듯 질서 있고 안정적인 냉장고 속. 하지만 그 안의 음식은 다소 과했다. 누군가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불필요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미숙은 커튼을 걷고 햇살이 들게 했다. 이렇게 집 안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건 한 달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주방 탁자에 앉아 손톱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됐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손톱. 셀프 젤네일의 흔적이 살짝 걷겨진 부분. 미용실 예약을 하지 말고 그냥 동네 네일숍이라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아닌데 몸이 낯설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엔 커피를 내려 마셨고 TV는 틀지 않았다. 대신 폰을 들고 이것저것 검색을 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요즘 50대 여성이 많이 찾는 활동, 여자 혼자 즐기는 일상. 별 의미 없는 키워드였지만 화면 속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났다. 그중 한 글 귀에 손가락이 멈췄다. 당신의 오후를 춤추게 하세요. 콜라텍 입문 가이드. 스크롤을 넘기려다 말고 다시 위로 올렸다. 낯선 단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하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다. 해보지 않은 게 많구나. 저녁이 되어 조명을 켜고 미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바라봤다. 혼자라는 감각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막막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공간이 허용하고 있는 무한한 자유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누운 채 남편이 없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생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처음으로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꺼냈다. 마트 계산대 줄에 서 있던 미숙은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머, 미숙 씨. 고개를 들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연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운동도 함께 다녔고 자주 왕래한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을 모를 정도는 아니었다. 요즘 시간 많죠?
남편분 여행 가셨다면서요. 미숙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달 동안 세계 여행 간다고. 친구들이랑. 연희는 카트 손잡이에 팔을 걸친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심심하겠다. 혹시 콜라텍 가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미숙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콜라텍. 응, 어르신들 다니는 곳. 트로트 나오고 춤도 추고. 요즘은 50대 초반도 많아요. 나도 다녀봤거든. 은근히 재미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몸도 움직이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미숙은 애써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론 어쩐지 당황스러웠다. 거기서. 그곳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몰랐고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번쯤은 경험이죠. 요즘은 다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괜히 편견 갖지 마요.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 줘요. 초보도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연희는 유쾌하게 손을 흔들고 계산대로 걸어갔다. 남겨진 미숙은 마치 이상한 종이를 건네받은 듯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정리한 후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콜라텍. 입에 올리기조차 낯선 단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엔 그 공간이 어떤 곳일지 궁금함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TV를 켜뒀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 쥔 리모컨 대신 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리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다. 콜라텍. 연관 검색어들이 줄줄이 따라 붙었다. 콜라텍 입문자 후기, 초보 콜라텍 복장, 서울 깔끔한 콜라텍 추천. 미숙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하나하나 눌러서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음악이 좋아서 간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가벼운 소통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글에는 이상한 만남도 있지만 선 넘지 않으면 그저 한 번쯤의 경험으로 괜찮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선 넘지 않으면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미숙은 아직도 블로그 글을 넘기고 있었다. 복장 팁, 음악 장르, 주차 가능한지, 입장료는 얼마인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졌다. 무언가에 끌리는 느낌이었다.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기대에 가까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거실을 돌아다니다 거울 앞에 섰다. 파자마 차림의 자신이 낯설었다. 그 순간 문득 화장대를 열었다. 진한 립스틱. 그동안 거의 바르지 않던 색이었다. 한번 손등에 그어보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눈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해보았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었다. 가벼운 웨이브라도 넣어볼까. 오전 내내 준비하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옷장 안을 두세 번 들춰봤다. 단정한 바지와 셔츠. 아니, 조금은 부드러운 색감의 블라우스.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스커트를 꺼내 입고 낯선 향수도 한 번 뿌려봤다.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지 않은 채 지갑과 폰만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목적지를 입력한 건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콜라텍. 초보에게도 편한 분위기라는 설명이 있었던 곳이었다. 운전하는 내내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하게 도로를 따라갔다.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볍게 떨리는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 발짝 더. 그리고 미숙은 그곳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숙은 잠시 멈춰섰다. 공간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음악은 쿵쿵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경계보다 익숙함에 가까웠다. 조명이 낮게 퍼져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조명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리듬은 예상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입구 옆 벽에 몸을 붙이고 서서
미숙은 천천히 둘러봤다. 중년의 남녀들이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 조심스레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누가 처음이고 오래된 사람인지도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은 그 안에서 분명한 낯설음을 느꼈다. 그 낯설미 긴장으로 이어졌다. 괜히 나왔나? 너무 튀는 건 아닐까? 어색해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만큼은 아니었다. 그 순간, 처음이신가 봐요? 낮은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미숙이 고개를 돌리자 약간 짙은 베이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첫 춤은 저랑 어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루틴처럼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하진 않았다. 미숙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먼저 다가왔다. 손끝이 닿는 순간 얇은 전류처럼 짧은 긴장이 스쳤다. 중앙 무대로 향하는 동안 미숙은 말없이 걸었다. 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그 몇 걸음 사이에만도 충분히 느껴졌다. 하지만 음악이 바뀌고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끌어안으며 첫 스텝을 맞춰주기 시작했을 때 그 낯설음은 조금씩 물러났다. 둘 사이의 거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손은 필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의가 미숙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 한 곡이 끝나고 음악은 곧바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갔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묻지도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 미숙도 뿌리치지 않았다. 춤이 끝나고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옆 무대 쪽 의자에 그녀를 안내했다. 어때요? 처음 치곤 잘 따라오셨어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땀이 살짝 손끝에 맺혀 있었다. 상만이에요. 종종 와요. 여기에. 자신을 소개한 그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고 번호를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커피 자판기 쪽을 가리켰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저 한 곡 춤을 추고 난 직후 리듬을 식히기 위한 자연스러운 여운처럼 들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건 콜라텍 안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뜨거운 종이컵 두 개 사이로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혼자 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미숙은 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저도요. 춤이 좋아서 오긴 하는데 가끔 사람 때문에 남기도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미숙은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눈길을 살짝 돌려 그를 바라봤다. 정면으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다. 웃는 입꼬리는 선했고 눈동자는 선명했다. 너무 조심스러우신 건 아니죠. 그가 장난처럼 던진 말에 미숙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긴장을 내려놓은 안도감도 처음 느껴보는 가벼운 들뜸도 함께 있었다. 컵 안의 커피는 절반쯤 식어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그 공간 안의 공기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상만은 일어나며 말했다. 시간 되면 다음 주에도 와요. 같이 한두 곡 정도 더 쳐요. 그 말은 약속도 유혹도 아니었다. 단지 자연스러운 초대였다. 그가 먼저 문 쪽으로 향하자 미숙은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미숙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며칠 후 카페 창가 자리에 미숙이 먼저 앉아 있었다. 말을 먼저 걸지는 않았지만 그가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상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익숙한 듯 시선을 돌렸고 곧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로 인사했고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에 앉았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미숙은 웃었다.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좋더라고요. 둘은 한참 말없이 있었다. 라떼가 놓이고 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사이로 감정들이 아주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말은 짧았다. 상만은 가끔 미숙을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더 부담스러웠다. 손등에 상처 있네요. 미숙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 며칠 전에 부엌에서 칼에 살짝. 그가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죠. 왜 그런 건 남편보다 제가 먼저 봤을까요? 그 말에 미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이 아직 식지 않은 라떼 위를 천천히 떠돌았다. 말없이 있던 상만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미숙의 컵 가까이에 놓여있던 손등을 아무 말 없이 덮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덮고만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엄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 자신의 숨이 조금 더 깊어진다는 걸 느꼈다. 그 손은 부드러웠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깊었다. 마치 그녀의 감정이 이미 다 익힌 것처럼 서두르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그에게 조금씩 기울어지는 걸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게 편안했고 솔직했고 그리고 설렜다.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오래 말없이 머무는 게 조용한데 있어요. 상만의 말에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들던 손을 내려놓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대신 모든 걸 말한 셈이었다. 그날 그들은 함께 일어났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짧은 음악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조명이 어둡고 작은 모텔 앞에 도착했다. 입구 앞. 미숙은 문 앞에 멈췄다. 상만은 문을 먼저 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멈춰도 돼요. 그 말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지금 아니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먼저 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아주 작고 조용했다. 조명은 하나였고 공기는 따뜻했다. 미숙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문 앞에 있었다. 둘 사이엔 몇 걸음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그녀가 20년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처음 춤을 췄을 때도 그 손을 맞잡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숨이 막히진 않았다. 지금은 온몸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죄책감보다 두려움보다 크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살아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뚫고 올라왔다. 이게 살아있는 감정이라면 이제야 겨우 나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저 사실 무서워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 거리의 끝에서 이제 선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시계는 8시를 넘었고 방 안엔 어제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에서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은 채 주방으로 향했다. 밥솥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식빵을 한 장 꺼내 토스터기에 넣었다. 달그락 딸깍 가볍고 건조한 소리들만 공간을 채웠다.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미숙은 창문을 열었다.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 똑같은 골목, 똑같은 하늘인데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풍경 속에서 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빵을 접시에 옮기고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전날과 같은 옷,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런데도 거울 속 미숙은 어제보다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딘가 선을 한 번 넘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랑으로 갈 가능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담백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미숙은 거울을 등진 채 휴대폰을 들었다. 상만의 번호는 연락처 맨 아래에 등록돼 있었다.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없었지만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억될 번호였다. 미숙은 손가락으로 번호를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이 떴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눌렀다.
화면이 비워지자 어딘가 더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미숙은 남은 식빵을 천천히 다 먹었다. 모든 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좋았다. 다음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제 같은 감정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새로운 동네, 낯선 간판. 미숙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콜라텍을 골랐다. 기존과는 분위기가 다른 곳이라고, 어디선가 익명성이 더 보장된다는 평이 있었다.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다르게 흘렀다. 전날 갔던 곳보다 조명이 더 은은했고 음악은 트로트가 아닌 가요, 리믹스가 흐르고 있었다. 춤의 결이 달랐다. 사람들의 손짓도 몸의 템포도 달랐다. 하지만 미숙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공간이 어쩐지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았다. 잠시 벽에 기대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말없이 다가온 남자가 있었다. 단정한 셔츠, 묶이지 않은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향기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숙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그냥 맞잡았다. 이유 없이. 이유가 필요한 순간도 아니었다. 춤은 부드러웠다. 빠르지 않고 리드가 확실한데도 강하게 이끄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미숙은 모든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이전부터 함께 춤을 춰온 사람처럼. 한 곡이 끝나고 그는 미숙에게 말했다.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기분도 나아지네요. 미숙은 살짝 웃었다. 그렇죠. 이상하게요. 사람 때문이에요. 리듬보다 상대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부담스럽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는 말의 속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 이름도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다시 미숙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은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식사하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럼 지금 같이 가요.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연인에게 건네는 말처럼,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먼저 걸어 나갔고 그 뒤를 미숙이 따라 나섰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냥 또 다른 음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식당일 줄 알았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엔 늘 그런 그림이 따라붙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나란히 앉고 따뜻한 국물의 말을 풀어내는 장면. 미숙은 어쩌면 그런 걸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호는 그 방향으로 걷지 않았다. 한 블록을 돌아서 사람 없는 골목길, 간판 하나 없는 모텔 건물이 태호의 발걸음을 멈춘 지점이었다. 그 순간 미숙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리듬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태호의 등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도, 미숙도. 입구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살짝 흘렀고 복도는 조용했다.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는 그의 손동작조차 익숙하고 노련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처음이라서 떨린 게 아니었다. 설렘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태호는 상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숙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리드하지 않았고 끌지도 않았다. 그저 미숙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서로의 눈빛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먼저 문을 열었다. 손짓도 말도 없었다. 그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간 건 미숙이었다.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달랐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태호는 방 안에서도 말을 아꼈다.
그가 무겁고 진지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말이 감정을 흐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자동으로 채워졌고 세상은 또 한 겹 바깥으로 멀어졌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다. 빛은 어둡고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은 문득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익숙하지 않아야 마땅할 이 상황. 그런데도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고요한 안심이 있었다. 난 아직 살아있구나. 작게 중얼거리듯 그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심장이 반응하고 있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번엔 몸보다 감정이 먼저였다. 그 감정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고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끌어내지 않았고 그냥 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숙은 그 열린 문 속으로 또 한 번 조용히 무너졌다. 돌아오는 길, 미숙은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 공기가 볼을 스쳤고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질문이 불쑥 떠올랐다. 목까지 차오르진 않았지만 눈에 밟히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스스로 답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보는 거지. 그 생각을 하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좋아서 웃은 것도 후회해서 웃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생각보다 자신이 담담하다는 게 조금 놀라웠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와 정리된 거실이 그대로였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한 번쯤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소파 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낡은 액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늘 닦아뒀던 그 프레임. 미숙은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그리움도 미안함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자신이 선택한 모든 걸 덮을 만큼 강하진 않았다. 테이블 위에 폰을 놓고 잠시 고민하듯 손끝을 움직이더니 미숙은 검색창을 열었다. 콜라텍 후기. 며칠 전 읽었던 글들이 다시 줄줄이 올라왔다. 그중 절반은 이미 읽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또다시 그 창을 넘기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 다른 분위기, 다른 음악.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숙은 지도를 천천히 훑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러 가장 먼 지역을 골랐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위치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하게 멀수록 좋았다. 이름 없는 곳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공간이면 더 좋았다. 현관을 나서며 미숙은 이번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귀걸이도 빼고 블라우스 대신 얇은 니트를 입었다. 무언가를 가리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도착한 콜라텍은 지금껏 갔던 어떤 곳보다 조용했다. 음악은 낮았고 사람들은 마치 서로를 관찰하는 듯이 자신의 리듬만 들으려는 듯 보였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숙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가 있었다. 멀찍이 앉아있던 남자. 기훈. 그는 춤을 추지 않고 있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다. 무표정했고 고개도 잘 들지 않았지만 그 시선엔 묘한 정직함이 있었다. 미숙이 시선을 던졌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살짝 잔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춤을 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같은 자리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춤보다 차 한 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유난히 조용하게 닿았다. 목소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말 안에 있는 여백이 커서였다.
미숙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리듬보다 더 느린 공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기훈은 질문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어떻게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가끔 그녀의 잔이 비어 있는 걸 먼저 알아차렸고 그녀의 시선이 창밖에 닿아 있을 때 같이 눈을 돌렸다. 그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깊었다. 기훈은 말보다 존재로 위태로움을 만드는 남자였다. 그리고 미숙은 그 위태로움을 다시 따라가고 있었다. 조용한 찻집이었다. 테이블은 널찍했고 음악은 흐르지 않았다. 마치 음악 대신 서로의 숨소리가 공기를 채워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미숙과 기훈은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많은 게 그들 사이에 오가고 있었다. 기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종종 그녀를 바라봤다. 눈을 오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묘하게 안정돼 있었다. 불안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미숙은 그 눈빛이 편했다.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손에 들린 컵이 살짝 미끄러졌다. 기훈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컵을 받쳐주듯 받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수건으로 컵 옆자리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해내는 그 손길에 미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웃으며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웠어. 허락이나 결심처럼 보이지 않았다. 기훈은 말없이 그 손을 받았다. 맞잡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말보다 빨랐다. 그 어떤 대사보다 확실했고 그 어떤 끌림보다 조용했다. 둘 사이의 공기는 한층 가까워졌고 말보다 감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기훈이 입을 열었다. 근처에 쉴 만한 데 있어요. 그 말은 낮고 담담했다. 마치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설명도 설득도 없이 도착지만 말해주는 목소리. 미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흔들고 있었고 햇빛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일어섰다. 둘은 차값을 내고 나왔고 기훈의 차로 향하는 동안 말은 없었다. 차 안. 기훈은 음악을 켜지 않았다. 미숙도 말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이미 말을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작고 조용한 숙소였다. 현관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기훈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지금이 아니라면 영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미숙은 한참을 그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기훈이 먼저 걸었고 그 뒤를 따라 미숙도 조용히 발을 옮겼다. 문이 열렸다. 들어간 건 이번에도 미숙이 먼저였다. 이젠 말이 필요 없는 단계였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조용했다.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벽지는 오래됐고 천장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끊고 있었다. 그 공간을 걷는 미숙의 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기훈은 그 옆을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걸음을 맞추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그녀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다. 미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지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이 길 끝에 있는 문이 무언가를 닫는 문이자 무언가를 처음 여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도착했다. 방 앞. 잠깐의 정적. 그 순간 기훈은 한 걸음 멈췄다. 하지만 미숙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먼저 잡았다. 한참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다. 고개를 들고 그저 여기까지 왔으니가 아니라 이제야 여기다라는 표정으로 손에 힘을 주었다. 딸깍.
문은 쉽게 열렸다. 부드러운 소리. 오래된 도어의 경첩이 마찰음을 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준비된 공간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먼저 안으로 들어간 건 또다시 미숙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어깨에 걸쳐졌던 얇은 카디건을 벗었다. 의자에 걸지 않았다.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기훈은 문을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미숙은 그에게 다가갔다. 느린 걸음. 하지만 확실한 거리 좁힘이었다. 기훈은 미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감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존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숙이 그 시선을 받아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두 손을 기훈의 손에 올렸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원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기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숙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러자 미숙은 천천히 그 손을 당겨 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깨와 어깨가 닿았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미숙이 먼저 그의 옷깃을 잡았다. 그리고 이마를 천천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기훈이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리드는 여전히 미숙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 말 속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선 넘는 횟수에 대한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확실한 감정만 남아 있었다.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미숙의 뒷목에 손을 올렸다. 가볍게 그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멈춰 있는 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조용히 무너졌다. 강렬하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가장 뜨거웠다. 침대 위, 의자 위, 조명 아래, 어디에도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감각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 세 번째 선, 그 마지막 문은 미숙이 열었고, 미숙이 이끌었고, 미숙이 끝까지 끌고 갔다. 여긴 진짜 멋있어. 남편의 메시지와 함께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 남편은 모자를 눌러쓰고 해가 기울기 전에 따스한 노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함께 떠난 친구들도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숙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 짧게 타이핑을 했다. 사진 좋아요. 몸 조심해요. 문장은 짧았고 감정은 평평했다. 이젠 길게 쓰지 않아도 말의 결은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만큼이면 됐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났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손에는 브러쉬.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다. 슬픔도 기대도 심지어 후회조차 없었다. 익숙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조용한 인정. 시계는 오후 5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입술을 천천히 정리하고 귓불의 작은 귀걸이를 다시 꽂았다. 오늘 약속 시간은 저녁 6시. 장소는 또 다른 콜라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을 조금 더 짙게 바르고 나서 미숙은 일어섰다. 밖은 조용했고 집 안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리듬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콜라텍은 유난히 조용했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미숙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자리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낯설었지만 풍경 자체는 익숙했다. 반복된 공간, 반복된 조명, 반복된 리듬. 그 익숙함 속에서 미숙은 천천히 조용히 앉았다. 조금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 부드러운 인상에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을 아끼며 손을 내밀었다.
미숙은 웃으며 그 손을 가볍게 거절했다. 괜찮아요. 전 오늘 그냥 쉬러 온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거절도 예의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고 그 뒤로 미숙은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레지 않았다. 이 공간이 흥미롭지도 두근거리지도 않았다. 대신 미숙은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이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하려고 온 거지?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처음 콜라텍에 올 때의 그 두려움, 처음 손을 잡던 날의 떨림,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의 무너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한 발짝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욕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미숙은 문득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달력 위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남편의 귀국일, 파리에서 출국해 인천 도착 예정 시간까지 메시지로 정확히 받아둔 그날. 미숙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다. 창문을 열고 침구를 털고 냉장고 속 반찬을 체크했다. 오랜만에 식탁보도 닦았다. 지금 와서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묻지 않았다. 청소기를 돌리고 난 뒤 조용한 거실에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채널, 익숙한 멘트, 그리고 익숙한 리듬. 언제부턴가 자주 들리던 트로트풍의 춤곡이 흘러나왔다. 어제였다면, 아니 한 주 전이었다면 몸이 먼저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 리듬은 단지 배경음에 불과했다. 어디선가 이미 끝난 감정이었다. 익숙한 곡이 낯설게 느껴진 건 기분 탓이 아니었다. 미숙은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 사진 프레임을 바라봤다. 남편,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 손에 와인을 든 채 어깨 너머로 누군가의 팔이 걸쳐 있었다. 몇 주 전 그가 보냈던 사진이었다. 미숙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어떤 색도 묻어 있지 않았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설렘도, 원망도, 단지 이 모든 것이 나였구나 하는 고요한 인정.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향했다. 조용한 오후였다. 공항 입구 유리문이 열리고 남편이 익숙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짙게 그을린 얼굴, 늘 똑같은 셔츠에 낯선 나라의 공기가 묻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미숙을 보며 짧게 웃었다. 보고 싶었어. 그 말은 기다려온 진심이라기보다 여행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인사처럼 들렸다. 미숙은 웃었다. 입꼬리만 가볍게 움직이며 말했다. 여행 어땠어요? 그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고 손에 익은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해외 뉴스가 흘러나왔고 미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도착 후 그녀는 캐리어를 복도에 놓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커피포트를 꺼내고 컵을 2개 꺼냈다. 커피를 올리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따른 후 그 앞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너머로 남편의 눈이 있었다. 그 시선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번지면서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왔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천천히 스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